자,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의 권혁재 PD입니다. 토요타 알파드예요. 올 초에 토요타 코리아의 신차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하면서도 기대했던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주 시장이 일본하고 동남아 시장이죠. 그래서 동남아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예능 같은 데 보면은 또 자주 나오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이 차량은 일반적인 범주의 패밀리 미니밴하고는 결이 살짝 다른 차량입니다. 의전에 좀 많이 사용되는 그런 미니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국내에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날씨 요정이 또 발동을 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실내외적으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것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시승 코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뭐 1열 승차감, 2열 승차감, 3열 승차감 이런 것들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승 시간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승차감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지금 알파드 3열에 탔는데요. 앉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확실히 이 알파드라는 장르 자체가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이런 스타리아나 카니발 이런 쪽의 장르하고는 조금 달라요. 패밀리 위주의 미니밴이라기보다는 의전용에 좀 가까운 차량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2열 사이에 통로가 없잖아요.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북미 시장을 생각해서 만든 SUV라고 하면은 사실 이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주시장이 일본, 그 다음에 동남아 국가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도로 폭이 좁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 폭이 큰 차들은 아무래도 주행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수치적인 재원을 봐도 전장, 전폭 이런 거는 카니발에 비해서 좁은 편이거든요. 가운데 통로가 없이 2열 시트가 있다 보니까 2열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는 건데 대신에 그만큼 3열에 대한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도 뭐 3열이 나름 괜찮습니다. 카니발보다는 작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장이 그렇게 작은 차가 아닌데 딱 3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2열도 결코 부족하지 않은 공간인데 3열에서 무릎 공간이 이만큼, 네, 주먹 2개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고 토요타 렉서스에서 자랑하는 E4 시스템, 후륜 축 사이에 전기 모터가 있어야 되는데 뭐 바닥에 전혀 튀어나와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거든요. 거주성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것도 보시게 되면은 시트 끝부분에 이렇게 살짝 말려 올라가는 거, 이런 아주 사소한 가죽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부터가 안락한 느낌을 만들어 주거든요. 하지만 앞에 시트는 1+1, 그러니까 2명이 탈 수 있는 구조잖아요. 3열 같은 경우에는 3인승 구조예요. 1명, 2명, 3명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건데 하나 있고 중앙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안전벨트 지금 제가 메고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요 천장에서 내려오는 거 이렇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휠하우스나 여기 보면 또 레일이 있어요. 레일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자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몸이 중앙 쪽으로 쏠리게 되는, 제가 지금 앉은 게 보면은 딱 이렇게 앞으로 정면으로 향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다리 쪽이 살짝 이렇게 차량의 안쪽을 향해서 보고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골반이 틀어지는 자세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다만 이 카니발보다는 훨씬 높은 전고를 가지고 있죠. 스타리아보다 조금 낮은 전고인데 헤드룸 공간 이런 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3열 시트 같은 경우에 리클라이닝도 가능합니다. 레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를 당기면은 이렇게 시트를 세울 수도 있고요. 리클라이닝을 가장 뒤로 했을 때인데 이랬을 때 전혀 불편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일이 있어서 이게 슬라이딩이 되나 했는데 이 아래에 보면은 레버가 있어서요. 이렇게 당기면은 앞뒤로 슬라이딩이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혹시 옛날에 갤로퍼 기억나세요? 갤로퍼 같은 경우엔 3열 시트를 가운데 부분을 들어 올려서 이쪽에 밀착을 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열이 그렇게 접혀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접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차량에 인원이 가득 차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짐을 좀 더 실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좀 더 쓸 수 있는 기능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 장비 같은 것들을 알아볼까요? 일단 손잡이 같은 거 지금 있는데 손잡이도 되게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이쪽은 되게 일반적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만졌을 때 그래도 조금 가죽과 같은 느낌을 내는 우레탄 재질인 것 같은데 그런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보면은 약간의 수납 공간이
부분이 있습니다. 선글라스 케이스의 조금 확대된 버전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뭔가를 담기에는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닌 것 같아서 선글라스 케이스의 용도로 쓰면 되겠다. 컵홀더 일단 2개 마련되어 있고 C타입 USB 단자 있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는데 턱이 얕아서 뭔가를 크게 많이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다. 3열에서 이제 앞으로 내리려고 할 때 이 레버를 당겨가지고 시트를 앞쪽으로 당기면 되는 거고요. 이 레버를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선쉐이드가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덕체에서 지금 닿지는 못하고요. 3열에서의 지금 느껴지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에어벤트 쪽이 좀 더 2열 쪽 앞쪽으로 치중되어 있어서 3열은 좀 은근히 덥습니다. 특히 상남자들 시원한 바람 얼굴로 막 닦고 싶고 막 그러신 분들 공기가 그렇게까지 오는 구조는 아니에요. 미니밴이 됐든 SUV가 됐든 3열 쪽의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덜 쓰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휠하우스랑 되게 가까운 위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진짜 나중에 극한에 쓰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3열 승차감까지는 크게 고려를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3열 승차감이 상당히 매우 좋거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엔 후륜에 WC1 서스펜션을 넣었죠. 그러면서 노면 초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승차감을 낼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데 웬만한 세단 뺨은 그냥 후려갈길 수 있을 정도의 승차감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원박스 형태의 전고가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과속 방지 턱을 4선으로 넘어간다든가 도로가 되게 울퉁불퉁한 그런 환경에서는 차가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차체 자체가 높고 좀 울림통이 크기 때문에 조금의 멀미를 유발하는 그런 승차감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달리고 있는 도로가 거의 간선도로에 가까운 노면인데 이런 노면 환경에서는 그랜저만큼은 좋은 것 같아요. 3열인데도 불구하고. 알파드 2열에 타봤고요. 최대한 의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트를 중간 통로 없이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거는 거의 옥황상제가 된 기분이다. 양옆으로 팔걸이가 딱 이렇게 있고 가죽으로 끝까지 되어 있거든요.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컵홀더로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쪽도 팔걸이가 있는데 이 팔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탁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간단하게 식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이거를 또 이렇게 열면은 여기 거울이 이렇게 있어서 잠깐 내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날씬하신 분, 저 같은 사람 말고 이렇게 해서 그냥 차에서 내리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트도 보시면은 되게 다양하게 조정이 됩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져 있고, 일단은 슬라이딩을 할 수가 있고, 이거 어디까지 앞으로 나가는 거야? 되게 앞으로 길게 나가네. 이렇게 리클라이닝까지 하면은 뭐 이거는 제 세상인 거죠. 네, 2, 3열 좌우로 독립식 공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알파드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신박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에어벤트라든가 그 다음에 독서등, 그 다음에 실내 등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관장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센터 쪽에다가 배치를 했잖아요. 공조 장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썬루프를 만들어놔서, 썬루프는 앞뒤로 열리잖아요. 얘는 양가 쪽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이따 밖에 나가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선쉐이드 조절 레버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면은 내려간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이 선쉐이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말고 이쪽에도 이렇게 레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광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쪽에는 또 직관적으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옆에 보면 앰비언트 램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의 컬러를 조정할 수 있는 게 또 물리 버튼으로 따로 빠져 있네요. 되게 좋다. 우리 보통 앰비언트 레버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이쪽에 단말기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쪽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버튼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이 안에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담겨져 있다고 해서 좀 보면은요, 위에서 했었던 거를 여기에서 또 별도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트를 제일 뒤로 밀어놓고 하면은 VIP의 경우 막 손을 뻗어갖고 막 굳이 여기 누르고 하면은 조금 모양새가 빠지잖아요. 라이트의 광량 같은 것도 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광량 지금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꺼버릴 수도 있고,
릴렉세이션이라는 기능이 보이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안마 기능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한번 하이 기능으로 해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리고 스마트 컴포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2열 탑승자가 원하는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선쉐이드라든가 선루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에 맞춰서 조정을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에너자이즈 한번 눌러볼까요? 어떻게 변하는지. 좌석의 열 자극 및 신나는 조명 등을 통해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됩니다. 설마 이 날씨에 열선 시트를 키진 않겠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선 시트 키네? 안돼, 열선은 아니야. 마이 오리지널. 모드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2열에 주로 앉는 분이 따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걸로 보여요. 에어컨이라든가 좌석, 릴렉세이션, 실내 조명이나 이런 것들 다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트를 너무 편하게 하니까 촬영할 맛이 안 난다. 카니발처럼 창문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요. 이 위쪽에는 상당히 큰 손잡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가죽 썼네요. 옷걸이 같은 게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3열은 조금 더운 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열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도 에어벤트 있죠? 센터 콘솔 부에도 에어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콘솔 보여드리는 김에 보면은 HDMI 단자 있고 220V 단자가 있잖아요. HDMI 단자는 이 중앙에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는 HDMI 단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은 손이 안 닿는 이슈로 인해서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저 안에 되게 깊은 수납 공간이 있어서 파우치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관하기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별도의 리모컨도 있잖아요.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티빙, 왓챠 못 보는 OTT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양한 앱이 선택이 되어 있고 저희 채널 나오죠. 익스테리어를 봤을 때 앞단 쪽이 조금 위로 올라가 있고 3열 쪽으로 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밖에서 보면은 2열의 시야가 되게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열하고 2열의 측면 시야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막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의전용으로 사시는 분들, 이 차의 뒷열에 타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보면은 오히려 조금 더 프라이버시가 강조된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문이 좁아서 오히려 프라이버시가 조금 더 지켜지는 느낌이 있다. 카메라 끄고 나서 느낀 건데 3열부의 내부 소재감이 정말 좋거든요. 보통 3열은 진짜 웬만한 미니밴이나 SUV를 가도 다 플라스틱 덩어리예요. 가죽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 내장을 썼다고 하더라도 조금 폭신폭신한 그런 소재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열은 뭐 말할 게 있나요? 이런 데 다 가죽 잘 썼고요. 여기도 가죽 썼고 이 아래쪽에 조금 단단한 플라스틱을 쓰긴 했는데 이 플라스틱 감성도 살짝 패턴 같은 것들이 있어서 좀 보들보들한 느낌이 드는 그런 플라스틱을 썼다. 일본 토요타에서 개발을 담당하시는 개발자분들도 오셔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하셨는데 이렇게 상당히 긴 손잡이가 B필러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아마 다른 미니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길게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차량을 설계할 때 이 차의 뒷좌석에는 성인만 타는 게 아니라 아이가 탈 수도 있고 키가 작은 분이 탈 수도 있고 누가 타도 탑승 편의성을 높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미니밴을 만드는 브랜드라고 하면은 모두가 본받아야 될 만한 그런 개발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2열 시트 부분에 승차감을 잡아내기 위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했다, 많은 노력들을 했다. 그래서 진동을 흡수해주는 폼 소재라든가 우레탄이라든가 그런 소재를 썼고 2열 시트 레일 부분하고 이 시트 사이에 진동을 흡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싱 같은 것들을 달아서 차체에서 올라오는 진동 같은 것들을 흡수할 수 있게끔 하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지금 언덕길이어서 조금 높은 엔진 회전수를 쓰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파워트레인의 진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일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파워트레인의 진동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차체를 통해서 좀 많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이 시트를 통해서 올라오는 진동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고 2열과 3열과 비교했을 때 이런 거 보면은 3열 승차감도 정말 잘 만들어낸 게 맞아요. 그렇게 크게 아주 다이내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수입되는 토요타 차 중에서 제일 비싸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실에서 타고
국가의 고위 관료들이 타는 센츄리라는 라인업이 있긴 있죠. 근데 걔네는 뭐 가격이 2억 5천 막 이러는 애들이어서 그 차를 배제하고 본다고 하면은 토요타의 명실상부한 플래그십이 됐단 말이에요.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좋아요. 네, 잘 만들었어요. 근데 대신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맨날 다니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비교는 조금 어렵겠지만은 과속방지턱을 넘었을 때 모션은 세단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소퍼 드리븐이라고 부르는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승차감을 만들기 위해서 리어 서스펜션을 되게 부드럽게 잡고 그로 인해서 조금 출렁거리는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출렁한 승차감까지 만들어낸 것 같진 않거든요. 잔진동이나 이런 느낌 자체는 상당히 잘 맞고 있지만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래도 좀 정직한 승차감을 보여줘요. 왜냐면은 무게도 무겁고 등치도 크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 안정성도 지켜야 되는 그런 미션도 가지고 있는 차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주 세단형 소퍼 드리븐에 비해서는 큰 충격에서의 승차감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은 있다. 3열을 거쳐 2열을 거쳐 드디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거의 뭐 설국열차 느낌인데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비단 1열에 앉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 차량의 이런 이미지라든가 가격도 그렇고 이 차량의 만듦새도 그렇고 토요타보다는 렉서스에 좀 가까운 차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내 마감이나 이런 것들 계기판 위에 대시보드 위에 이런 데 만져보면은 다 가죽이에요. 다 가죽. 토요타 내에서도 거의 플래그십의 영역을 담당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죽 같은 거 상당히 아끼지 않고 잘 썼고요. 우드 그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썼습니다. 대시보드서부터 도어 트림까지 연결된 이 라인이 운전자와 탑승자를 좀 안아주는 듯한 요트와 같은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렉서스 RX에 들어갔던 그 센터 디스플레이하고 똑같은 구조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은 디자인으로 까일 만한 그런 디자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있는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 같은 경우에도 왠지 렉서스에서 봤었던 위치 같고 디자인이라든가 소재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토요타보다는 조금 더 렉서스에 가까운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JBL 오디오가 들어갔다는 게 기왕 이 정도 급이면은 토요타의 마크 레빈슨 넣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것 같은데 See us in the hallway, 거지 기자 달라 spicy up like chili chili. Walking down the slow mo, 야바바르대로 갈아타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JBL 오디오 들어봤던 차가 하이랜더 있고 크라운 있고 걔 중에서 제일 조율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깔끔하게 나오고 어느 정도의 파워도 있는 느낌이라서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다만 의전용으로 타게 되고 만약에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 클래식이라든가 교양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셨을 때는 울림 있는 느낌까지 다 살려줄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하다. 이 차량이 보면은 1.5박스 형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박스 디자인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지금 요 앞에 대시보드가 상당히 넓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으로 다 엔진룸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쪽창이 상당히 넓게 A필러 쪽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한 시야 확보나 이런 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쪽창이 있다고 해도 A필러 부분이 크기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시야가 좀 가린다든가 그런 거가 없다라고 하면은 좀 거짓말일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가리는 거는 있지만은 그래도 쪽창이 제법 큰 역할을 한다.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앞단이 되게 넓어요. 이 앞에 다 엔진룸이라 그랬잖아요. 경사가 약간 이렇게 앞으로 져 있거든요. 앞으로 가면서 낮아지는 그런 경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펜 같은 거 한번 굴러 떨어뜨리면 죽기 겁나 힘들 것 같긴 해요. 토요타 렉서스 하이브리드에서 많이 만나실 수 있는 그 2.5리터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엔진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거기에는 별도의 미션이 없이 그냥 ECVT라고 불리는 유성기어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그러면은 아마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등치를 봤을 때 2.5리터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그 너무 약하지 않겠어? 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확실히 넉넉한 세팅의 차량은 아니라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이 파워트레인 세팅만 들었을 때 기대감이 단 1도 없었어요. 2열, 3열에서 승차감 되게 좋고 파워트레인에서 엄청나게 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 엔진 소리가 명확하게 이 스피커를 통해서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RPM은 좀 높게 쓰는 편입니다. 높은 회전수로 가야지 어느 정도의 출력이 나와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전과 같이 속도를 거의 확 줄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이런 상황, 지금 상황일 거예요. 그냥 2500rpm을 바로 팍 찍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토요타 하이브리드의 특징이죠. 특히 ECVT 물려져 있으면 특징입니다. 높은 RPM대를 잡고 웽 하고 엔진 회전수 딱 묶여있는 거. 2열, 3열에서는 그래도 좀 엔진룸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 소음이 절제돼서 다가온 게 있었는데 1열에서는 비교적 크게 다가오는 부분은 있어요. 1500rpm에서 2000rpm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 영역으로 가니까 뭐 이때는 상당히 조용한 편이고요. 크루징 상황에서는 뭐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출력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만 언덕길을 만나도 RPM이 바로 딱 올라가 버리는, 지금 그냥 살짝 오르막인데 조금만 속도 내겠다고 하니까 바로 또 2500rpm 찍어버리잖아요. 엔진과 전기 모터의 합산 출력이 250마력, 최대 출력이 250마력 정도 나오고 최대 토크가 20kg 포스미터대 중반대예요. 힘에 붙이는 사운드를 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이 차에 2.5L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상위급의 파워트레인이 있었다면은 아마 좋았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거를 또 2.4L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저 크라운에 들어갔던 저 회전 구간에서도 조금 높은 토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엔진을 채택을 했더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대신에 연비를 얻었으니까요. 2.4L 터보 하이브리드 크라운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이 덩치를 가지고도 13.5km가 공인 연비였으니까 아마 실주행 연비는 더 좋을 겁니다. 그래요. 의전용 차니까 원래 운전자의 입장은 그렇게 중요한 차가 아니거든요. 이 차는. 근데 이 2.5L 하이브리드의 되게 독특한 점 중 하나는 막 죽으려는 엔진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래도 속도는 되게 생각보다 곧잘 올려준다는 거? 1열에서의 승차감도 뭐 제법 괜찮은 느낌이 드네요. 물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라든가 승차감을 잡기 위한 몇 가지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에서 발생하는 진동이라든가 노면에서의 잔진동,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조금 스티어링 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요정답게 오늘도 또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급격한 이동 같은 건 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타라고 만든 차도 아니기도 하고 이 차 등치 보면은요, 특히 전고는 스타리아보다 조금 작은 정도거든요. 전고는 높은데 전폭이 좁잖아요. 차체 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클 것 같고 무게중심이 높다 보니까 불안한 느낌을 만들어낼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게 될 텐데요. 이 역시도 의외로 그렇게 심각하게 막 불안하거나 그런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아까 전에 이렇게 고속도로 나들목 들어가는 거 한번 보셨잖아요. 가속 페달을 조금씩 더 짖으면서 간 느낌도 있거든요.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는 정도의 의미로 에이다스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됐고요. 차선 중앙 장치도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만 손을 놔볼게요.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경고를 띄워주는데 네, 정전식은 아니고요. 토크 감응형이 들어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지만은 차선 중앙은 그래도 제법 잘 잡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전방에 느린 차량이 있으니까 아주 부드럽게 멀찌감치부터 감속해주는 모습 보여줍니다. 스티어링 휠의 버튼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물리 버튼 아래로 보면은 12시, 3시, 6시, 9시 방향 가리키고 있는 이 버튼이 터치패드예요. 손을 갖다 대면은 HUD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뜹니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살짝
잘못 만졌을 때도 작동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HUD 통해서 보여주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제법 괜찮은 모습 보여주거든요. 에이다스는 그때 하이랜더에서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드렸는데, 하이랜더는 미국 시장에서 출시한 지 한 4년 정도 된 차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장에서 6월 달에 이제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크라운 크로스오버보다 더 최신의 차량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에이다스적인 부분에서는 크라운만큼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이런 스티어링 휠의 버튼류 같은 것들 조작하는 것도 크라운보다 더 발달한 그런 모습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번에 능동형 주행 어시스트라는 것이 들어갔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전방에 코너가 있는데 코너를 돌기에는 얘가 너무 빨리 달리는 것 같아. 카메라가 인지를 해서 자연스럽게 약간의 제동력을 가해준다고 하죠. 제가 브레이크를 안 밟고 이렇게 코너를 돌았는데, 이 코너에서도 스리슬쩍 제동이 개입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회생제동 중에서 가장 약한 단계 정도의 느낌이 들어서 특히 전기차를 경험해 보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크게 이질감을 느끼시진 않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제발 시승 때 좀 비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 때문에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살펴본다라든가 어떤 베리에이션까지 취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못 보여드린 게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뭐 트렁크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보여드린 게 시승차를 한 번 더 빌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량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퍼 드리븐이라고 하는 차량들이 G90이라든가 S클래스, A8, 7시리즈, 렉서스로 가면은 LS 이런 차량들을 많이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 소퍼 드리븐들과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승차감이 그들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승차감을 내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갔지만은, 그런 세단들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착되어 있어서 조금 더 진짜 구름 위를 달리는 것과 같은 승차감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 정도까지 한 건 아니어서 과속 방지턱을 넘는다든가 했을 때에는 탄탄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대신에 이 차는 그런 세단들이 가지지 못하는 상당히 넓은 공간 자체를 얻었고, 거기다가 제법 쓸만한 3열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의전용 차량으로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많은데 SUV를 사려고 하니까 공간적으로 뭔가 좀 아쉽고 미니밴을 사고 싶은데 승차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차량인 것 같아요. 나보다 내 뒤에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제법 괜찮은 차일 것 같고, 대신 운전하는 사람은요, 즐거운 차는 아니에요. 승차감 좋은 평범한 차인데 너무 높은 RPM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자주 유지하다 보니까 약간의 피곤함이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차량이다. 의전용 미니밴이라는 장르부터가 너무 독특하잖아요. 그만큼 타겟층이 명확한 차량도 없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차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시승차를 따로 이렇게 섭외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지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